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잇따라 숨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부검이 실시됩니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어제 경찰과 보건당국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는데요.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이례적인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에 대해 아직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 보건소는 업무 기록을 중심으로 숨진 아기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쓰던 기저귀와 침대보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사망 전 상태를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4명 중 2명이 대장 부위에 염증이 생겨 썩는 괴사성 장염을 앓았다고 밝혔는데 병원 측은 사망한 아기 중 괴사성 장염을 앓은 아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모두 16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중증인 5명이 같은 구역에 있었고 이 중 4명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오늘 부검도 예정돼 있죠? 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경찰청 의료사고 전담팀이 수사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전 신생아 4명의 부검을 실시합니다. 밤사이 이대목동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던 신생아 시신은 8시까지 국과수로 옮겨지고 오전 9시 10분쯤 경찰 입회하에 본격적으로 부검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부검 결과는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보다 여유롭게 나오셔야겠습니다. 새벽녘부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인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출근길인 지금 눈이 집중되고 있어 도로 상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등 중서부 지방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7cm, 그 밖에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 1에서 5, 경북 북부 지방에 1cm 안팎이고요. 내린 눈이 얼어 생긴 빙판길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영하 5.2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밀려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을 태운 버스가 눈길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의 대표적 휴양지 보라카이를 찾은 관광객들은 강한 태풍 때문에 이틀 동안 섬에 갇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도로 전체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고 갓길에는 대형 버스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일본 홋카이도 가미우라노초 인근에서 한국인 관광객 34명을 태운 버스가 전도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일본인 운전사 1명이 크게 다쳤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경상에 그쳐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온천을 둘러본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버스가 눈길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상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6호 태풍 카이탁이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산사태와 홍수로 최소 33명이 숨지고 보라카이 섬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백 명도 발이 묶였습니다. 주세부 한국영사관은 현재 한국인 400여 명이 보라카이 섬 안에 이틀째 갇힌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섬을 나가는 선박을 타야 하는데 강한 태풍으로 선박 운항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사관 측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이르면 오늘 배편이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부산에선 컨테이너 선박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50대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최경재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전시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40살 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3%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변 씨의 차량엔 자녀 등 어린이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변 씨만 얼굴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엔 경북 경주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플라스틱 방호벽과 충돌해 운전자 27살 김모 씨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선박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엔 부산 남항대교 인근 해상에서 컨테이너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59살 이모 씨가 7m 높이의 사다리에서 갑판으로 추락해 발목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씨가 선박 2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대적인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역 의원 4명 등 모두 62명의 당협위원장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서창원 의원 등 대표적 친박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무감사 결과 현역 의원에선 8선의 서청원, 4선의 유기준 의원 등 4명이, 원외에선 김희정 전 의원 등 58명이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으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측은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기 위한 혁신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당무감사는 철저하게 계량화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계량화를 하였고, 그러나 교체 대상으로 예고된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은 격한 표현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등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친박계 내부에선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원외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여해 최고위원은 이번 감사가 친홍준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당화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적 공천을 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 홍 대표에게 맞서서 적극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는 재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감사에서 중대 오류가 발견되면 후폭풍이 클 것이란 경고음이 당내 일각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책정 기준인 코픽스가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하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늘부터 일제히 올라갑니다. 적용금리는 KB국민은행이 3.26에서 4.46%, 신한은행이 3.12에서 4.43%, 우리은행 3.17에서 4.17%로 상승하고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대출금리 상단이 각각 4.504%와 4.57%로 4.5%를 넘어섭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합니다. 오늘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주선한 자리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와 식사를 하며 2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을 각각 입법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님들이 기업 오너도 아닌데 몇 번씩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이른바 셀프 연임을 하고 있다는 건데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하나은행 등 계열사 11곳을 거느린 하나금융그룹.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데 유력한 차기 후보가 김 회장 한 명입니다. 이미 한 번 연임에 성공한 김 회장이 삼선 의지를 밝혔고
재연임이 확실한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회장 선출 방식 때문입니다. 회장 추천위원회가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외이사 6명 모두 김 회장 산하 경영지원실에서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2015년 김 회장의 연임 확정 시 추천위에 포함된 사내이사 1명은 김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국내 1위 금융지주사 KB에서도 현 윤종규 회장의 연임이 논란입니다. 지난 5월 회장 후보군 논의가 이뤄진 회의에 후보 신분이던 윤 회장이 참석하면서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KB 사외이사는 윤 회장은 다른 안건에만 참여했고 후보 선출 논의 때는 자리를 비웠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사외이사들이 선출한 회장 후보 3명은 윤 회장과 윤 회장의 측근인 현직 임원들이었고 두 임원은 후보자로 통보된 직후 곧바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번 운 좋게 권력을 잡으면 연임이 가능하고 3연임이 가능하고 오히려 재벌 회사보다 더 심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부인의 눈으로 경영을 감시하라고 도입된 사외이사제가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셀프 연임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금융지주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직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수험생들 많을 텐데요. 이들을 겨냥한 불량 알바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해보니 노동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체가 전체의 51.5%로 절반을 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곳도 있었고 각종 수당을 떼먹는 곳도 많았습니다. 일부는 서빙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퇴폐 주점으로 유인하는 불법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원전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신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바라카 원전 건설에 대한 불만이 생기자 임 실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갔다고 설명했는데요. 임 실장이 아부다비의 대통령 궁에서 국정 총책임자인 무함마드 왕세제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을 만나는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입니다. 불교에서 유래한 이 말은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따른다는 뜻인데요. 파사현정을 추천한 교수는 사견과 사도가 정법을 짓누르던 상황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소득 분배를 연구하는 세계 학자 100여 명이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학자들은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 그것도 금융의 중심지에서 벌어진 이 운동은 소득 불평등을 문제 삼습니다. 소득 분배를 연구하는 세계학자 100여 명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와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지난 30여 년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소득 상위 1%가 지난 1980년부터 2016년 사이 늘어난 부 가운데 차지한 비중은 27%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소득 하위 50%에게 돌아간 부는 0%에 가까웠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동이 61%로 가장 높았고 미국, 캐나다 47%, 중국 41% 등의 순이었으며 유럽은 상대적으로 낮은 37%였습니다. 학자들은 2050년에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전체 부의 절반에 육박하는 40%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각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학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별 현황에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자료도 나오는데 1996년 국가 전체 소득에서 상위 1%는 7.3%, 상위 10%는 32.6%를 차지했는데 2012년에는 각각 12.3%, 44.2%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 이른바 홀대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과정에서 공항 영접 인사의 위상, 중국 측 인사와의 식사 횟수 등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에선 문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말이 국빈 방문이지 중국까지 불려가서 대통령은 동네 식당에서 2끼 연속 혼밥이나 먹고 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국 측의 의전상 결례는 없었다며 식사 횟수 등과 같은 문제보다 사드 보복 철회 공식화 등과 같은 방중 성과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 문화 공연을 같이 관람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하면서 깊은 의와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중 일정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은 당초 12월 초 방문을 요청했지만 그때는 예산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영접을 나왔던 쿵시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에 대해서도 사실상 차관급 역할을 수행 중인 인물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 결과에 따라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을 전면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정전이 발생해 승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정전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정전으로 인해 인근 국제공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어둠 속 높이 40m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이 켜집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한복판에 있는 공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힌 건데요. 2,000개의 LED 전구로 꾸몄습니다. 휴양지로 이름난 프랑스 니스의 해변은 산타 모자를 쓴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차디찬 바다에서 200여 명이 단체로 수영을 즐겼는데요. 5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크리스마스 전통 행사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시내 일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됐고 국내선 항공편 결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이내 적설량이 5cm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11시 현재 서울은 4.8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도 8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오전 9시부터 과천과 성남, 구리, 남양주, 하남과 광주, 양평과 김포 등에 차례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빙판길로 변하면서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왕산길 사직공원 입구에서 창의문과 북악산길 북악골프장에서 창의문까지 두 곳이 통제 중입니다. 김포공항 항공편의 도착 지연과 결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기 10편이 결항됐고 59편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결항이나 회항 없이 90여 편의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비행기 지연과 결항은 기체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이착륙은 이상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세옥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한 사실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이틀째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이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대 목동병원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역학조사관 5명 등 총 9명을 파견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이 세균 감염이 의심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 전 시행한 혈액 배양 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 세균 감염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정확한 세균의 종류는 이틀 후에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사망한 4명을 포함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16명 전원에 대한 의무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 검체와 사망한 신생아들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간 신생아 12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명은 감기 증상으로 다른 1명은 기력 저하로 관찰 중이며 다른 신생아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양천구 보건소도 문제가 된 이대 목동병원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마지막 준비 절차를 끝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 개정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발효된 지 약 6년 만에 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오늘 국회에 추진 계획을 최종 보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를 거쳤고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끝으로 국내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 의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단 정부는 제조업 분야,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 개정에 앞서 지난 8월부터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쟁점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우며 통상협정 개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일정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이 자사와 코레일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SR은 지난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기장 자녀 8명 등 임직원 자녀 13명을 뽑았는데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현직 코레일 간부의 자녀는 낮은 필기시험 성적에도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아버지와 같이 근무한 간부가 면접위원을 맡은 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